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9월 23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을 진행하고 이번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장 하루 종일 진폭 축소,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는 지루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를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000만 주 이상 팔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7천억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개인들이 계속 양매수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제한적인 위아래 갇힌 그런 움직임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총 3거래일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소 적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쌓인 것도 별로 없었죠. 누적량도 없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24일, 즉 내일 공개가 되고요. 30일에 출시한다라는 소식 있었고요. 삼성전자 찌라시성 보도가 새벽에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장전에 삼성전자 매수 대기가 좀 많았으나 대부분은 개인 중심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외국인은 포지션상 매도 우위 지속으로 결국에는 또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체크해야 했는데 SK하이닉스는 다소 양호한 모습.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침 9시 21분까지만 매도하고 그 뒤로는 매도를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쪽은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동 체크해야 했는데 오늘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1,548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본은 휴장이었고요. 자, 장중 체크한 내용입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으로 환매수 우위 포지션이 계속되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리눅스의 CXL 최적화, HMSDK 기술을 씹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3% 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아침 9시 21분부터 매도를 멈추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런 모건 스탠리의 매도세의 나머지 투자 주체들은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 지난주에 나왔던 매도 리포트에 대항하는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항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비해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더 양호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들은 이제 위클리 옵션 양매수가 지속되면서 제한적인 구간을 반복하는 횡보성 틱디기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날인데 사실 오늘 이게 결과적으로 끝까지 이게 유지돼서 그런 거지요. 끝까지 이게 유지돼서 틱틱이 장세가 지속된 거지. 만약에 스캘핑을 하시는 분, 여기서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먹고 빠졌어야 됩니다. 결과적인 거고 갑자기 이제 진행이 만약에 변동성이 펼쳐졌다면 조금 벌던 거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스캘핑 틱틱이를 여러 번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 상태로 마무리를 짓고 그날 매매를 끝내셔야 남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한 10만 원씩 5번을 벌고 나서 한 방에 100만 원이 털리는, 혹은 10만 원씩 두세 번 해서 2, 30만 원 수익 내고 나서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한 방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털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택대기 장이 펼쳐지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진폭이 작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개인들이 계속 양매수를 묶어두고 있었잖아요. 변화를 안 주고. 그다음 외국인도 옵션 양매도, 월물 옵션 양매도를 오전 내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진폭이 작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오후 2시 전까지는 최소한 횡보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이용하는 트레이딩을 했다면 오전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유지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꼭 수익으로 마감을 하셔야 될 거가 된다라는 거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은요, 3거래일째
3거래일짜리 짧은 위클리 옵션물로 누적량도 적고 만기 거래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따라서 기준을 다 통과하지 않아서 기준 통과한 것은 35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뭐 크게 효용성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먼 상단 자리만 막아준 상태였고요. 12시 11분까지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면 실질적으로는 342.5에서 347.5 범위로 움직일 확률이 높았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선물과는 베이시스가 약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던 때였기 때문에 범위 342.5에서 2포인트를 더한 344.5 자리가 한 요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347.5에서 2포인트를 더한 349.5 라인 사이로 움직일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중간값인 345 플러스 2죠. 선물은 347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347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해준 거죠. 347 위로는 고평가, 347 아래로는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박스 범위에서 개인들이 위클리 양매수 적당한 소량의 양매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지금 결과적으로 15,000계약의 콜옵션 매수와 그다음에 만계약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등가 345가 등가였죠. 345가 등가 콜이 계속 이렇게 죽는 방향으로 자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345가 죽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풋옵션 345도 왜 안 바뀌냐 345도 잠시만 여기 안 바뀌네요. 죽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풋옵션도 345 위클리 345 보시면 이렇게 죽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둘 다 그쵸. 자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의 경우는 이제 등가 345 콜과 풋 싸움이었는데요. 코스피 200이 345.35에서 동시호가에 진입했고요. 345.78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345 위클리 콜 옵션은 개인과 금투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3시 10분 지나가지고 개인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금투만 남은 상태에서 0.34에서 0.78로 올라가면서 끝이 났고요. 개인은 결국에는 하루 종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마지막 부근에 최저점에서 청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45 위클리 풋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0.11에서 0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외국인들은 그냥 소액 로또 베팅했던 거 날렸다 이런 셈 치는 겁니다. 개인은 둘 다 끝자락에 와서 최저가 손절로 소멸됐고요. 금융투자의 소량 베팅이 종가 대비 승리하면서 345 위클리 콜옵션이 0.34에서 0.78로 2배 이상 종가 대비 수익이 나면서 마쳤습니다. 작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마지막에 345 등가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은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이 3일 동안 3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6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22억 손실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제 종가에서 파악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일단 매도 리포트에 의해서 지금 지난주에 좀 떨어졌었죠. 한 번에 하루에 11%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순간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는 최소 보고서 발간일인 9월 15일 이후 한 달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보통은 3개월은 지나야 전망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꿨던 시기는 7월 21일 이후 3개월 되는 10월 21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최소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를 주 타겟으로 삼은 시점이 9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 최소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이 되겠죠. 10월 21일이 되면. 그래서 그 정도는 지나야 모건 스탠리에서 최소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최소 기간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 기간에 대한 이야기로서 전망을 수년간 바꾸지 않는
않을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들은 모건 스탠리의 현 보고서가 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입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글씨가 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 차트 이쪽에다가 좀 넓게 좀 볼게요. 이렇게 좀 당겨 놓고 이쪽에다가 좀 키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자,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시기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중에 이제 부정적인 반도체 쪽에서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던 시기고요. 여기 붉게 돼 있는 시기가 긍정적인 전망을 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보고서 발간일 보시면 이거 좀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2017년 11월 26일 보고서에 삼성전자를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8년 8월, 21년 8월 11일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타겟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직접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기간을 보시면 거의 4년이에요. 이때 이후로 21년 11월, 12월이 되어서야 그때 매도 보고서를 철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년 전까지죠. 거의 이때 아마 3년, 4년 정도를 유지했던 때고요. 마지막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떨구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21년 12월, 11월, 12월 돼서 겨울이 끝났다, 혹은 그때 너무 과했다, 뭐 이런 스탠스를 좀 바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이번에 7월이 되기 전까지 약 3년간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이때 삼성전자를 9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선택하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1만원까지도 상향하고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7월 이번에 올해 최고점이 되기 전 시장 최고점이 되기 전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원까지 제시를 합니다. 자, 매도 쪽에 부정적으로 4년을 넣었고요. 긍정적으로 3년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번에 7월 21일에 처음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스탠스 전환을 합니다. 언제요? 24년 7월 21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타겟하지 않고 반도체 지수에 대한 고점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AI 반도체 편중 성장, 높은 밸류에이션, 반도체 사이클의 특성상 고점 될 수 있다. 실제로도 우리 증시에서는 이때 고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개인 슈퍼게이미가 삼성전자 선물에 대해서 수천억을 베팅을 합니다. 7월 21일 되기 전쯤에요. 그래서 대형 수급이 바뀐 다음에 이런 보고서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지금 9월 15일 타겟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까지 하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도 100달러로 하향합니다. 언제요? 지금 2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요. 자, 지금 기존의 모건 스탠리의 흐름을 보시면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매도 잡고 4년이었어요. 한 번 매수 포지션 긍정적으로 3년입니다. 자, 지금 2달 지났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3개월은 지나야 전망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는 최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3개월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타겟을 잡았을 때 이후로는 종목에 대한 타겟을 잡았을 때 이후로는 3개월 뒤에 마지막 대비 3개월 뒤에 변화를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그리고 최소 1개월. 그런데 길게 보면요. 반도체 전망을 바로바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는 않았어요. 매도 한번 보여주면 4년, 매수 한번 보여주면 3년입니다. 이번에 매도 24년 7월 20일부터 들어와서
2, 3년, 3, 4년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압박이 심한 상태죠. 거기에 미국 AI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고점 논란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3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겠죠. 정말 드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보였던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거 25년, 26년, 27년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사이클이니까요. 이 슈퍼 사이클이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대로 흘러간다면 생각보다 연간 단위로 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일단 뭐 모건 스탠리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동의하는 형태의 보고서가 또 다른 증권사들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길게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어서 자, 이거 다시 정리 좀 한 다음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초과 보유 비중이 충분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49%의 진입 예상 시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쉽지 않은 싸움이 지속될 것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 비중 축소에 약 6천만 주 매도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60억 주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은 56.55%에서 최근 오늘 54.38%까지 줄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56.4%에서 53.4%까지 약 3%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통 49%까지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그래서 49%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아직 반 정도밖에 반도 안 온 시점이죠 사실. 그래서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따가 뭐 기술적인 얘기도 할 건데요. 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또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지금 또 오늘도 1011만 주를 보여줬죠. 자, 종목별 투자 추이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1011만 주 팔았습니다. 개인은 지금 줄곧 계속 대량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도 지금 도망가고 있죠. 연기금 지금 계속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걸까? 외국인은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과연 남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에 좋은 내용이 있어도 외국인은 현재 매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생과 현물 간의 관계가 삼성전자 현물은 지금 62,600원으로 오늘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선물은 62,400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10월물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200원 차이가 나는데 원래는 선물이 100원, 200원 최소한 같거나 100원, 200원 정도 더 높게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며칠 1, 2주 이상 지속되고 있죠. 백어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선물보다 현물이 더 높은 구간, 현물이 고평가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물이 고평가된 상태로 인해서 현물을 계속 매도하게 되는 거죠. 고평가된 거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거를 사면 차익이 남죠. 아비트리지가 되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62,400원에 사는 것과 동시에 62,600원의 현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차익이 그냥 200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에 동시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하는 게 좋겠죠. 그걸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은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고평가된 거를 팔기만 해서 차익을 남기는 구조로 즉 우리나라를 ATM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를 타겟 삼아서 거의 삼성전자 소형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은행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지금 이 세팅된 값으로 외국인은 지금 가진 현물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1, 2년간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를 그냥 팔기만 하면 돈이 남는 겁니다. ATM이죠. 소액씩 계속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주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도 무슨 아랍에미리트 관련 찌라시가 돌아도 외국인들은 그런 그게 어떻다고 나는 그냥 매도해서 차익 챙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이미 많은 삼성전자 물량을 가진 외국인이 고평가된 현물을 지속적으로 팔 유인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선물 쪽에서는 7월부터 롤오버하면서 남아있는 슈퍼개미의 삼성전자 선물 매수 물량의 반대 포지션으로 외국인의 매도와 최근 금융투자의 매도가 하락 쪽으로 힘을 지속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급 세팅값이 더 중요하므로 시장 충격을 통해 이 분위기가 뒤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은 형태가 지속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바꾸려면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야 돼요. 보통 충격은 하락으로 발생을 많이 하는데, 뭐 가끔 가다가 뭐 지난번처럼 뭐 밸류업이나 공매도 긴급 금지로 인해서 급등으로 충격을 주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하락 충격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돈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하단을 장악하고 돌아올리는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장악을 못했잖아요. 장악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어때요? 쌍바닥을 잡고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보조 지표들은 굉장히 양호한 값을 가지고 갑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저점 두 번 찍고 다중바닥 형성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차트는요,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형태의 차트,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형태의 차트가 있어도 한 번 개파락에 무너지면 정말 안 좋은 차트로 바뀝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분명히 어제까지 상당히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일까지요. 여기서 급락 나와서 여기 돌파까지, 거래 실린 돌파까지 만들어 놓고 추세 살리면서 밑에 올라오는 20일 2평을 지지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세를 더 보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좋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스몰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도 한 번 깨지면 못생긴 차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차트의 한계죠.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반대로 정말 안 좋은 형태로, 이거 Y축 반전해서 볼게요. 정말 안 좋은 형태로 밀리고 있다가도 한 번 힘있게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다면, 색깔 바꿔 생각해보세요. 한 번 거래 터져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순식간에 금세 좋은 차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흐름이 확 뒤바뀌는. 그래서 차트의 한계입니다. 한 번 날 잡고 움직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수급 세팅 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Y축 반전 해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지수, 선물 옵션 지수, 선물 지수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서 모든 보조 지표들이 우상향을 이제 만들어 줄 것으로 움직이고 있어도 한 번 깨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갭 하락이 크게 한번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갭 하락이 한번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거 뒤집지 못하면 또다시 이 흐름,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또 리스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할 리스크.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여기까지죠. 예, 여기 분위기 뒤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은 형태다. 그래서 특히 69,000원 이탈 후 공간 열린 뒤로는 힘이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전자 69,000원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라이브 방송 때도 진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고민이 좀 빠졌었잖아요. 고민을. 여기 이거 깨면 위험한데, 이거 깨면 공간 열리는데, 정말 많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이때 마감 영상, 리뷰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삼성전자 때문에 말문을 한동안 라이브 방송에서 한동안 말을 못 했었어요. 고민을 좀 하느라. 이거 진짜 못 지키면 여기 뚫리는데. 이날이었나 할 거예요. 이거 뚫리는데. 공간 열리는데.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000원 열렸습니다. 그쵸? 공간 열리고 있잖아요. 이거 주봉으로 보세요. 자, 주봉으로 보시고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월봉 로그 적용 안 한 거거든요. 여기 쌍고점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급락을 보인 적이 최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정도 월봉 두 번, 두 달간 이렇게 때리면 보통 V턴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한 번 눌리고 장기 침체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로그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장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켜왔던 요 추세 있죠. 요거 추세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떨궈서 V턴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분할 매도에 의해서 눌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으면 이날은요, 이 월봉은 앞으로 장기 침체형의 시초가 될 수가 있어요. 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삼성전자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때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에코프로 BM 이날 이거 깨지는 순간 끝났다. 월봉 이거 깨지는 순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는다면은 이거 장기 침체형이다. 이거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몇 달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기억나시죠? 라이브 방송에서 수차례 엄청 많이 반복을 했고 리뷰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드렸고, 그쵸?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거를 지금 보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뒤집어서 충격을 준 다음에, 충격파를 준 다음에 이거를 섞어야 이거를 뒤집어 놔야 돼요. 통에 다 섞어서 흔들어 둔 다음에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질 상황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현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빠르게 나오는 게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야. 그죠? 기술적으로 월봉 2개 떨어지고 침체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 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면 하락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는 한 15%에서 20%, 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한 번 반등 주면, 하락하더라도 한 번 반등 주면 15에서 20%, 평균 18%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온다고요.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로그 빼고 일봉 보시면 여기서 한번 떨어진 다음에 반등 18% 나왔죠. 또 반등 18%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되다가, 그죠? 그럼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에너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선 전후로 뭔가 충격이 가해져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춰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삼성전자의 백어데이션 상태가 정상화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구조에서 일단 정상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변동성 지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변동성 지수 보시면 오늘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 횡보의 날이면요, 변동성 지수는 약간 옵션 매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약한 오늘처럼 횡보하는 날에는 변동성 지수는 옵션에 프리가 빠지듯, 옵션에 양프리가 빠지듯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외과 옵션을 편입해서 이제 만드는 가격인데, 그 지수인데, 지금 오늘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횡보하고 있는데 2.33% 상승했어요.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옵션 편입성으로 가격이 만들어지는 변동성 지수는 오늘 같은 횡보에 옵션 매도장에서 프리가 깎이는 것처럼 하루 종일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변동성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것은 차후 큰 시장 변동성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보수적으로 20포인트 언더, 자 지금 보시면 21.49포인트죠. 20포인트 언더를 유지하거나 좀 넓게는 17.5포인트 정도까지,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까지 깨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 내려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한 번에 튀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튀어오를 때는 대부분 급락장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드물게 폭등장이 나오면서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흔치 않은 일이고요. 작년에 공매도 금지, 긴급금지 결정 때 폭등장에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갈 때 시장이 상승과 함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급락과 함께 변동성 지수가 올라옵니다. 풋옵션 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거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급 상황 중 그럼 긍정적인 면은 없냐라고 여쭤본다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없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해서 문제죠.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순매수 상태라는 점이 지금 있습니다. 미니 선물 또한
외국인이 9월 만기 시에 스프레드 롤오버가 7.5만 계약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넘어온 바도 있습니다. 본 선물에서는 기실현 수익을 고려하면 현재 선물 포지션을 유지할 때 코스피 200이 340 정도까지는 내려도 외국인은 선물에서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하락 시 외국인의 세팅이 바뀌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외국인은 챙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협을 가하면 정리하고 포지션을 빠르게 선물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선물 매도가 1조 원 정도 나오는 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 환매수가 소폭 축소되면서 순매수 축소 마감을 했고요. 오늘 1000억 정도 매수로 마감을 했네요. 투시는 종가의 환매도가 한 800억 정도 추가되면서 순매도 마감을 했고요. 크지 않습니다. 달러 선물은 10월물 3거래일째인데 오늘도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집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738억 매수로 3일 동안 한 1조 2천억을 매수한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환율 상태를 보면은 지금 파란 장기 이평 라인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언제든지 다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새로운 바뀐 월물 10월물 3거래일째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중장기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상승세가.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연준이사의 연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화요일에는 비컷의 부정적인 미셸 보우먼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 화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도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보우먼 이사가 화목금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이거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일주일에. 그다음 목요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주목됩니다. 9월 23일에는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좀 이따가 발표하고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발표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오스탄구스비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연설이 있고요. 이따가 시간도 한번 짚어볼게요. 24일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있고 일본 우에다 총재 연설 있고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이 또 있습니다. 25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새벽 5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설데이인 9월 26일에는 미국 GDP 발표 있고요. 파월 연준 이상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수잔 콜린스, 미셸 보우먼 이사,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존 윌리엄스, 닐 카시카리, 이사 쿡 이사, 라가르드 22총재, 옐런 재무장관 연설이 있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연설은 아직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27일 금요일에는 미국 PCE 발표 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이 또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볼까요? 자, 연준위원 및 주요 인사 연설 일정 시간입니다. 오늘 23일 월요일에는 21시 라파엘 보스틱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연준위원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시 15분에는 오스탄 굴스비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닐 카시카리 매파 2인자입니다. 원래는 1인자였는데 미셸 보우먼 이사한테 1인자 자리를 뺏겼어요. 미셸 보우먼 이사는 이번에 FOMC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했던 이사고요. 강력 매파로 요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닐 카시카리 일정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 화요일에는 미셸 보우먼 22시에 미셸 보우먼 이사가 연설이 있습니다. 거의 미국장 시작하기 전이죠. 그래서 월요일 끝자락과 오늘 끝자락과 내일 시초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살릴 수도 있죠. 시장의 기대가 워낙 좀 안 좋게 돼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좀 풀어준다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요즘 미셸 보우먼 이사는 지금 이번에 비컷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좀 부담을 느끼고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런 흔들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26일 목요일에는요. 10시 10분에 수잔 콜린스 중립, 10시 15분에 미셸 보우먼 이사 또 있습니다. 강력 매파. 22시 2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미국 국채시장 컨퍼런스 개막사로 있습니다. 22시 25분에 존 윌리엄스 중립, 22시 30분 라가르드 총재, 마치 이번 최근 시장을 1920년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고 비교했던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있습니다. 23시 30분에는 마이클 바 부의장 있고요. 중립입니다. 23시 30분에 리사 쿡 이사 비둘기죠. 그 다음에 0시 15분 자정 좀 지나서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도 있습니다. 거의 뭐 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는 닐 카시카리 매파 2인자 연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7시에는 리사쿡 이사 비둘기죠. 이렇게 연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되는 새벽 2시 15분에 미셸 보우먼 이사가 또 한 번 연설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작과 끝이 좀 매파예요. 그렇죠, 이번 주는. 근데 중간에 이제 목요일에 조금 그래도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일정들이 좀 많이 다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체크해보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C 이제 9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 PC 물가지수 발표가 대기 중인데 현재 헤드라인 PC는 예상치는 이제 월간 0.1에서 0.2%, 연간 2.2%로 7월 0.2%, 2.5%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 PC는 전월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연준이 판단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도달은 타당하게 되며 B컷 결정에 대해 정당성도 부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횡보장이었는데 마감 리뷰 영상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과 별도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받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보시고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입장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